1부부터 들어가 볼게요. 1부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특집으로 지금 합산배제 신고 기간 내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해 편의성을 위해서 20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것들이 개정됐는지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에 그 주택 가격을 합산하죠. 시가를 합산하는 게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단독이라든지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고시가 되죠.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흔히 이제 부자세라고 해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공제 금액 미달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부세 낼 상황도 아니고 공제 금액을 최소 초과를 해야 종부세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이게 좀 말이 많았죠. 작년은 2022년도에 10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해서 60%로 적용하고 올해 이 60%를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80%로 상향 조정해야 되느냐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올해까지는 60%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이제 과표가 나오고 항상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데 현재 부동산세제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 모든 세율에는 기본세율이라는 게 있고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 해당됐을 때는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을 이제 적용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차감하는데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산세가 있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6월 1일 현재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도 내고 또 종부세도 내요.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제할 재산세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고 해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게 있는데 이 세액공제는 아무나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라고 해서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 고령자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혜택인 비과세라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듯이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에는 큰 혜택을 주죠. 그 첫 번째가 공제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9억 원이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12억 원이 초과돼서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그 경우에도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하면은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최대 8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부담 상한 초과액, 전년도에 냈던 세금에 뭐 150% 초과되는 거 빼줄게. 작년까지는 300% 초과돼야 빼줄게 했었는데 올해 이제 150%로 단일화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좀 경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종부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이 있죠. 농어촌 특별세, 납부세액이 2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볼게요. 이제 올해 종부세가 인하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금액이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억 원이 적용됐는데 올해 이제 3억 원이 상향 조정돼 가지고 9억 원 초과돼야만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1세대 1주택자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1억 원에서 1억 원이 상향된 12억 원. 그럼 지금 주택 공시가격이 시가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보통 주택 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정도 수준에서 고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9억 원이 넘어야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시가의 70%가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한 시세가 13억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 1세대 1주택자는 17억 원이 초과돼야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는 가장 큰 결정적 이유, 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023년도도 2022년도와 같이 기본 세율하고 중과 세율 이렇게 이원화돼서 적용하는데, 일단 세율이 조금 인하됐어요. 작년에 0.6%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0.5%, 중과 세율이 그 1.2%로 시작했는데 0.5%로 시작하다 보니까 기본 세율, 중과 세율 이 두 트랙은 그대로 가되 적용되는 세율이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종부세 부담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종부세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어떤 사람이 중과 세율을 적용받습니까? 작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 세율 적용 대상은 주택 딱 한 채만 갖고 있어라. 두 채 이상이면은, 두 채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은 기본 세율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조정 대상 지역이 두 채 이상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중과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주택의 소재지는 묻지 않겠다. 개인별로 주택이 두 채 이하면은 무조건 기본 세율, 세 채 이상이면 중과 세율, 이렇게 이제 주택 수로만 이제 카운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중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지만, 이번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볼까요? 세율을 적용하는 데서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원화돼서 적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이면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주택이 세 채 이상이라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이면은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겠죠. 이 때문에 올해 종부세,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작년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사람들의 그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가 되려면은 주택 공시가격 얼마 이하여야 됩니까가 중요하겠네요. 얘가 12억 원 이하래요. 그러면 이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얼마여야 얘가 12억 원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역산해 볼게요. 공제 초과금액 곱하기 60%가 12억 원여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여야 되죠? 공제 초과금액이 20억 원이면 20억 원에 60% 곱하니까 12억 원이 될 거고, 그럼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얼마죠? 일반적인 경우 공제 금액이 9억 원이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29억까지는 주택이 세 채 이상이라 할지라도 기본세율,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그럼 주택 공시가격으로는 29억 원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수준이라고 하면은 시세 기준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다 합했을 때 시세가 40억 원까지는 나는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기본 세율과 동일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많은 다주택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세부담 상환율이죠. 150%로 단일화됐습니다.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작년에 내가 1,000만 원을 종부세로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작년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는 150%,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300%가 적용됐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 150%가 적용된다고 하는 거는 작년에 1,000만 원이 냈으면은 이 1,000만 원의 150%인 1,5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차감해 줄게, 이 얘기고, 300%가 적용된다는 거는 작년에 1,000만 원 냈으면은 이거의 300%인 3,000만 원 넘는 부분만 차감해 줄게. 그러니까 300%가 적용받으면은 기본세율 150%가 적용되는 사람보다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감 항목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올해 150%로 단일화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종부세를 줄이는 요인 다시 한번 볼까요?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낮아졌습니다. 아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분들 보시면은 작년도 주택 공시가격의 뭐 거의 70% 또는 80%의 수준으로 이제 낮아졌죠.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진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세율이 기본 세율 적용받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다.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29억 이하면은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300%가 없어졌다. 150%만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종부세가 2023년도에 개정됐는데 이 개정으로 인해서 실제 줄어드는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이 8억 원, 6억 원, 4억 원, 세 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공시가격이고 올해도 공시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2022년도에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에 종부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주택 공시가격을 합하면은 18억 원이고 작년도에는 공제금액이 6억 원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12억 원이 공제 초과 금액이고 이 12억 원에 대해서 60%를 적용하면은 7억 2천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데 작년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됐겠네요. 이렇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 2022년도에는 거의 1,200만 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됐습니다. 종부세가 양도세처럼 처분 이익이 있어가지고 뭔가 남아가지고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없다, 전세로만 줬다라고 하면은 1,200만 원 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종부세가 폭탄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었는데 2023년도 다행히 개정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주택 공시가격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은 공제 초과 금액은 9억 원이고 9억 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격 비율 60% 곱하면 5억 4천. 올해는 주택이 세 채 이상이라 할지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하이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율은 300%가 없어졌다. 무조건 150% 적용된다. 그럼 올해 내야 되는 종부세는 280만 원. 작년하고 비교해 볼까요? 몇 프로가 준 거예요? 거의 70에서 80%가 줍니다. 실제 이렇게 줄어요. 여러분도 한번 주택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실제 세율이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70에서 80% 주니까 엄청나게 줄었죠. 그러니까 폭탄이 이제 굉장히 완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나는 주택 공시가격이 29억 원이 넘는다. 그 얘기는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중과세율을 어쩔 수 없이 적용받겠죠. 세 채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 그 인하폭이 됩니까? 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50%에서 60%가 준다. 즉 세율을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인하폭이 달라진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반 이상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종부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특례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종부세와 관련돼서 합산 배제 또는 특례 어떤 것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법소정 임대주택. 요거는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 임대주택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사원용 주택입니다. 내가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법소정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는 임대주택과 맞먹는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떤 주택이 있는지 이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특례 신청. 이거는 이제 신고가 아닌 신청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특례 신청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개인별 과세 방식과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이제 선택해라, 특례 신청해라 라는 거고, 2022년도부터 신설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요 요건을 갖춘 분들도 이제 특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은 아, 이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특례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법인 종부세가 아직도 부담스럽죠. 공제금액에 적용이 안 되고 또 세율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은 종부세 부담이 아직까지 많은데 공익법인, 법에서 이런 법인들은 일반 세율 적용해 줄게. 공제금액도 9억 원 적용해 줄게. 법소정주택이 있거든요. 그 법인이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